안녕하세요, 레시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사용자 입력값과 자바스크립트 변수값을 동기화시키는 v모델, 리스트를 출력하는 v4, 태그 어트리뷰트에 자바스크립트 변수값을 대입시키는 vbind, 혹은 단축 표현인 콜론,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과 이벤트를 연결하는 von, 혹은 단축 표현인 골뱅이, 그리고 컴포넌트를 통해 커스텀 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이 기능들을 가지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태까지는 단순 문법 설명이었기 때문에 Vue.js를 CDN에서 불러와 사용했지만 지금은 좀 더 실개발 환경에 가까운 Vue CL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을 하고 계신 분 중 아직 Vue.js나 리액트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보며 지금 개발 중인 코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SPA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일 것 같습니다. Vue.js나 리액트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백엔드 개발 트렌드인 MVC 패턴에서 뷰를 아예 분리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백엔드는 API 형태로 동작하는 것인데 Vue CLI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지금은 Vue.js 코드에 집중하고 Vue CLI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된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Vue CLI 설치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Vue CLI를 검색하고 여기 제일 위에 나오는 Vue CLI 3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Vue CLI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와서 위에 가이드를 누르고 여기 인스톨레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npm으로 설치하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복사하고 맥 OS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도스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은 뒤에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해놨으니 설치하는 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g 옵션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에 설치하는 옵션인데 Node.js 설치 시 G 옵션으로 설치하는 경로가 환경 변수에 추가되어 어디에서나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설치가 다 끝났으면 Vue 버전으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해줍니다. 저는 3.1.3 버전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앞에 있는 메이저 버전이 3이면 이 영상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스창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디렉토리로 이동해 줍니다. Vue CLI는 프로젝트명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그 안에 환경 설정을 해주니 투두 같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프로젝트가 위치할 디렉토리로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홈 디렉토리 안에 works라는 디렉토리 안에 만들겠습니다.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vue create to도라고 입력해서 to도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만들 경우 케밥 케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소문자와 대시를 사용한 프로젝트명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한 다음 엔터를 눌러서 디폴트 프로세스로 설정하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개발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프로젝트명으로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에디터로 이 디렉토리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 안에 개발에 필요한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고 퍼블릭 안에 파비콘과 인덱스 파일이 있는데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Vue.js를 마운트 시킬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src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웹팩이 파일을 읽어드릴 시작 지점인 main.js 파일이 있고 기본 예제인
헬로 월드 예제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에는 바벨 설정이 있는 바벨 config.js와 npm에서 사용하는 package.json 파일, 그리고 기타 git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package.json 파일을 열어보면 serve, build, lint라는 스크립트가 들어있는데, 이 serve는 로컬 웹서버를 돌려 내가 개발한 코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립트고, build는 개발 완료 후 서버에 올릴 파일들을 생성하는 스크립트입니다. lint는 스크립트 문법을 체크하는 용도인데 Vue.js 관련 내용은 아니니 여기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npm run serve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오는데, 브라우저에서 접속해보면 기본 예제인 헬로 월드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to do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변경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리프레시 시켜주니 듀얼 모니터를 사용 중이시라면 모니터 하나에 이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다른 모니터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니터 하나로 녹화하고 있으니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디자인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CSS 스타일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인데 그리 어렵진 않으니 제가 HTML 태그에 적는 클래스명만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getbootstrap.com으로 들어가서 여기 get starte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cdn 주소가 나오는데, 전체를 복사하고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에 헤드 가장 아랫부분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리프레시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src 디렉토리 밑에 있는 app.vue 파일을 열고 이 div 태그 하나만 남겨둔 뒤 모두 삭제하고 헬로 월드 임포트 문을 삭제하고 컴포넌트에서도 제거해 줍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상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컴포넌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헬로 월드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app.vue 파일로 돌아와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제목을 간단하게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에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을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 이렇게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어 유저 인풋 변수에 연결해 줍니다.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뷰 데브 툴스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디자인을 약간만 손봐 줄게요. 인풋 태그가 좀 너무 긴 것 같으니 이렇게 가로 사이를 조금 조절해주고 제목과 인풋 태그의 간격을 약간 띄워주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아까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데이터 메소드 안에 to-do list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가지고 있을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이 input 태그에 값을 입력한 뒤 엔터를 누르면 input 태그의 값을 to-do list 배열에 추가하고 input 태그 값을 초기화 시킬 건데, 먼저 엔터 입력 시 실행할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methods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add new to도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든 다음 input 태그로 가서 key업 이벤트가 발생했고 입력값이 만약에 엔터라면 add new to도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메소드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to-do 리스트 배열에 추가한 뒤 유저 인풋 값을 초기화시켜줍니다. 브라우저로 가서 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사용자가 입력한 to-do 리스트를 출력할 건데 input 태그 아래에 리스트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to-do 리스트 변수를 가지고 버튼 태그를 반복 출력하도록 v4 문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출력해 줍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리스트도 인풋 태그와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 인풋 태그에 이렇게 마진 값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완료한 항목들을 클릭하면 사라지도록 만들 건데 완료 항목은 나중에 따로 표시하기 위해 배열에서 삭제하지 않고 상태값을 가질 변수 하나를 추가한 뒤 필터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기존 to-do 리스트 배열에 사용자 입력값을 스트링으로 추가했던 코드를 이렇게 JSON 형식으로 바꿔주고 상태값을 가질 state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만약에 state가 active면 완료하지 않은 항목이고 클릭 시 이 값을 done으로 변경해 완료한 항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시 상태값을 변경할 toggle to-do state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 to-do 파라미터는 클릭한 항목을 받을 변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버튼 태그로 가서 클릭 이벤트 발생 시 toggle to-do state를 클릭한 to-do 항목을 넘겨 실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to-do는 v4에서 넘겨받은 to-do입니다. 혹시 폼은 내부 코드가 같은 라인에 있어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v4문을 템플릿 태그로 빼놓으면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toggle to-do state 메소드에 이렇게 넘겨받은 to-do JSON 객체의 state 값을 done과 active로 번갈아가며 설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뷰 데브 툴스에서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ue.js는 JSON 객체를 화면에 출력하면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서 출력해 줍니다. 지금은 이 목록에 레이블 항목만 나오면 되니 이렇게 레이블만 출력하도록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스테이트 값이 던인 항목들은 이 리스트에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V4문에 있는 이 투두 리스트 배열에 필터링을 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값이 액티브인 항목만 넘겨주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한 항목들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HTML 코드 안에 자바스크립트 연산 작업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이것을 스크립트 태그 쪽으로 분리를 시킬 것인데 이렇게 active to do list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 필터링하는 코드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은 뒤 메소드로 값을 가지고 오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투두 리스트가 this 안에 있다는 것을 메소드에서는 선언해 줘야겠죠.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클릭한 항목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드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값을 가져오기보다는 메소드 호출 시 내부 값을 변경하거나 AJAX로 외부에서 값을 읽어온다거나 하는 등의 뭔가 내부 상태 값을 변경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지금 이 코드를 메소드로 만들기보다는 computed라는 JSON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뒤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computed 안에 선언을 해주면 HTML 코드에서 이렇게 내부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computed는 클래스의 getter 함수처럼 동작합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할 일 완료 그리고 전체 버튼 3개를 만들어서 화면에 표시할 상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 아래에 약간의 마진을 주고 이렇게 버튼을 3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할 상태값을 가질 current state 변수를 추가하고 디폴트 값으로 active를 준 뒤 상태값을 변경할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각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출력할 항목들을 가져오는 이 컴퓨티드 안에 있는 액티브 투두 리스트 내부 코드를 이렇게 current state 값이 all이면 모든 항목을 다 가져오고 아닐 경우 current state 값과 동일한 항목만 가져오도록 바꿔 놓은 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돌아와서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간단한 리팩토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버튼 태그 하나라 그리 복잡해 보이진 않지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버튼 태그를 컴포넌트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디렉토리 안에 todo.view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컴포넌트 기본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app.view 파일 안에 있던 이 버튼 코드를 잘라내서 todo.view 파일 안에 붙여 넣어준 뒤 외부에서 입력받을 레이블 항목을 이렇게 props에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값은 레이블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이 클릭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to-do 객체를 받아오지 않으니 이 내부에서 스테이트 값을 변경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령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스테이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변수 값은 개발자가 예상 가능한 곳에서 변경해야 되니 여기서 변경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 app.view 파일 안에서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는 코드를 모두 제거했는데도 자꾸 변경이 된다면 모든 컴포넌트들을 타고 들어가서 변경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컴포넌트에서 발생할 이벤트를 외부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버튼 클릭 시 호출할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고 버튼에 클릭 이벤트와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클릭 버튼 내부에 이렇게 $imit이라는 메소드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렇게 컴포넌트 클릭이란 이벤트로 이벤트명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컴포넌트 개발을 마치고 app.view 파일로 돌아와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 to-do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키고 여기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아까 버튼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출력한 레이블 값을 넣어주고 컴포넌트 내부에서 발생시킨 컴포넌트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받아 toggle to-do state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버튼들의 디자인도 입히고 인풋 태그에 비정상적인 값이 들어왔을 경우 경고문을 띄우는 등의 기능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작업들은 여러분의 손에 맡기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기능들을 추가해 보면서 Vue.js에 더 익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다양한 기능들을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Vue CLI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V4와 같은 기존 내용들을 복습을 진행했고 클래스의 getter와 같은 동작을 하는 이 computed 그리고 컴포넌트 분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